저기 좀 보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저 좀 보시죠. 저 택시를 우리가 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가려고 했더니 저 사람 저 택시 문을 잡고 5분 이상을 실갱이를 했습니다. 취재를 방해하고 방해한 있습니다. 거죠. 사단장이 이제 부관이나 운전병을 왜 또 사적으로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냐 일과 외 시간에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보면 뭐 연락 수단을 그 항상 같이 하고 긴급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부관은 항상 같이 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일과 외 시간이고 이런 데까지 부관을 데리고 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휘관들도 이렇게 보면 예. 본인 개인 사생활 이런 것도 그다음에 부관이나 운전병들 개인 사생활 보장 예. 뭐 또 본인의 또 사생활도 노출하는 걸 또 뭐 좀 제한하기 위해서도 예. 뭐 부관이라든지 운전병을 가급적 대동 안 하는 경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할 때 우리 서울일보, 서울매일, 도민일보, 시사통신에서 다뤘던 그런 기사를 소개해서 뉴스를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특별 방송이냐? 우리 그 제작팀이 말입니다. 약 한 1개월간 사단의 사단장을 잠입 취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단장을 잠입 취재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한 통의 제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단장이 부관과 운전병을 대동하고 그리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제보를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니고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언론이 있습니까? 예전처럼 언론이 특화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은 개인 방송도 많고 언론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약 한 2만 개의 언론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튜브 방송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언론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관용차를 이용할까? 그렇게 배포가 큰 사단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을 부터했습니다. 그래도 언론의 특성상 설마 진짜겠어? 하면서 우리 제보자가 특정한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제작진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 앞부분 일명 콘솔 박스라고 하죠. 그 콘솔 박스에 성판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성판 사진 찍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병으로 보이는 사람과 부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거 취재를 했습니다. 혹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한 번은 그래 이해하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한 달간을 우리가 관심 갖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Day 날 사단장을 만나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취재한 분이 오늘 여기 계시고 또 한 분은 군에서 지금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군에서. 그래서 그랬던 분인데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화면에는 비치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비치지 않고 목소리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름 또한 오늘 그분을 김희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우선 한번 우리 김희원 씨 먼저 한번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론 뭐 큰 용기는 아니십니다. 뭐 이렇게 카메라에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큰 용기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간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임관 뭐 몇십 년 뭐 행사를 여러 사람들이 뭐 치르는데 뭐 거기 뭐 잠깐 뭐 들려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그리고 또 그냥 제일 우리 이 사단장을 취재한 그런 우리 국장 신화통신의 정재영 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우리가 이제 취재원 화면을 잠깐 보기 전에 우리 정 국장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잠깐 이 사단장이 어떤 분인지 잠깐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예. 예.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최상병이라고 하면은 해병대 그 사망 순직하신 예, 돌아가신 돌아가신 그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사건 수사 외압을 그 국방부 핵심 라인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과 보좌관이 외압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을 있죠. 의혹이 드러나서 이미 언론에 공포가 됐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핵심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폐. 은폐죠, 의혹이죠.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군인은 은폐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은폐하는 거 이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폐하는 데 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그러면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외압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사단장이 아니었습니까? 국방부 보좌관이었습니다. 국방부 보좌관이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장관 보좌관. 예. 그러면 계급이 준장이었죠. 준장, 별 하나. 준장. 예. 우리가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죠. 예, 그래서 그 준장 별 하나였는데 사단장은 보통 별 두 개 아닙니까? 두 개입니다. 승진했네요. 이 사건 이후로 공교롭게도 승진을 했습니다. 오비락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까마귀 날다 배 떨어졌다고 예, 공교롭게도 이 사건 이후에 승진을 해서 사단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러면 이분은 다 알려주신 분이네. 뭐 사단장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이분은 뭐지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누굽니까? 56사단 사단장인 박진희 육군소장입니다. 박진희 육군소장. 육군소장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좀 듣기로 하고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같이 네? 지금 개인적으로 수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주 답변하기 좀 제한됩니다. 예? 관용 차량 이용한 이것이 문제가 없다. 네, 국방부의 문제.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네. 지휘관한테는 공적 사적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체력 단련을 위해서 지금 국방부에 문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은평구민 체육센터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잠시 후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 자리에 새벽에 제가 저희가 왔는지 어디냐면은 잠시 잠깐 후에 좀 그 비밀을 좀 정지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가 어디냐면 은평구 뭐죠 이게 주민체육 뭐라 그러죠? 체육 은평구 주민체육센터인가요? 예, 주민체육센터. 센터 은평구 주민체육센터입니다. 예. 그 은평구 주민체육센터를 저희가 왜 찾아갔습니까? 사적으로 예. 박진희 소장이 사적으로 사단장이 관용차를 쓰고 있다. 관용차를 써도 되는 건가요? 확인했는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김 의원
네, 네, 선생님. 음. 그 김현 선생님께서 이제 그 업무가 예전에 이렇게 어떤 이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뭐 좀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업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현직 계실 때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또 뭐 다반사 많이 또 있던 경우도 있었고요. 예, 예. 또 뭐 그냥 뭐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또 이렇게 문제화되면 예.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예, 징계를 받는다거나 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처벌, 그렇습니다. 징계와 처벌. 예, 예.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과거에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1970년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된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또 방송이 예전에는 KBS, MBC 방송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때와 뭐 SBS 라디오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방송 신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1980년대 언론 통폐 앞에서 방송을 줄여놨지만 지금 이제 민주화가 돼서 어마어마한 진짜 지금 이제 유튜브 1인 방송까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가 다 눈과 귀가 공직자의 때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런 때 그것도 그 최상방 수사 의혹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 지금 언론에 떠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안 예, 됩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김희원 그 선생님께서도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요즘은 뭐 저런 일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의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런 게 밝혀진다고 하면 그러면 징계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계속 한번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예. 이건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 그때 이제 막 그 우리 사단장께서 맨 처음에 저 딱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예, 아주 눈빛이 그 군인이라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딱 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흠칫했습니다. 또 마음도 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칫하고 예, 그래서 놀랬습니다. 많이 놀랬는데 지금 이제 그 은평구민체육센터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차량 운전병 부관이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입 지금 이제 동승한 거죠. 예 같이 이제 우리 이제 취재를 하러 네. 지금 이제 아침에 새벽 이제 취재를 하러 우리 제작진하고 우리 정국장 같이 지금 가는 중이죠 지금. 네, 예, 가는 중입니다. 굉장히 지금 아침이라 얼굴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예? 부어 있습니다. 예, 그때 전날 예, 지금 저거는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출발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사단장이 내리는 장면. 사단장이 저건 내리는 장면입니다. 예, 내리는 예. 장면입니다. 예, 좀 예. 이렇게 새벽에 체육센터를 찾은 사단장, 운전병과 제일 먼저 부관을 옵니다. 데리고 이렇게 예. 내린 장면입니다. 예, 저기 이제 그 지금 저기 그 사복 차림이죠. 예, 트레이닝복. 예, 트레이닝복 차림입니다. 저기 그 우리 김의원 앞뒤 네. 좀 중장 좀 하시고요. 지금 우리 김 선생님께 좀 잠깐 네, 네. 지금 저렇게 사단장이 저 새벽에 지금 이거 이제 관영차입니다. 이 차가 지금 네, 보이는 차가 사단장이 저 새벽에 저렇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리고 부관과 운전병을 이렇게 대동하면서 음. 가도 괜찮은 겁니까? 물론 뭐 영내 시설들 이용하면 좋겠지만 시설들이 불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예, 뭐 일과 외 시간이니까 나가서 그렇게 뭐 할 수는 있죠. 개인적인 사적 시간이니까. 예, 뭐 그렇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마 작전권 내에서는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전권 내에서 예. 예. 그런데 이제 부관과 네네네. 그 이제 운전병까지 대동하고 아, 예. 예, 저게 지금 뭐 작전 중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작전 중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부관한테 이게 작전 중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작전 중이었으면 작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작전 중이니까 이 저기 촬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전 네. 중에는 네. 군작전 중에 허가 없이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제지하지 않았던 걸 보면 작전은 아닌 거였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작전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면 수영하러 분명히- 간 거 아닙니까? 예, 아니죠. 예. 우리 이제 김 선생님도 지금 왜냐면 김 선생님께서는 군의 입장도 좀 대변해 하셔야 되니까 예. 군 입장도 좀 대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시청자들이 이게 좀 공정하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서 네, 네. 네. 그렇지만 작전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 보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예. 같이 지금 우리가 셋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전은 명백한 아니다. 사생활이죠. 예? 명백한 사생활. 명백한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아침 6시에 음, 뭐 작전이 있을 수는 있죠? 훈련 기간에 네,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죠. 아침 6시에 있는데 밤새서도 작전할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작전을 합니까? 세일병, 세상병. 음, 거기도 물에서 있지 않습니까? 작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구상을 하시려고 우리 그 사단장께서 구상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혹시 구상을 하러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진 않죠. 수영장에. 예. 수영장에 예. 무슨 오늘 그 작전을 구상하려고 이렇게 뭐 수영장을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김 선생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해병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다고 이제 좀 사단장이 지금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차량이 저렇게 저기 주차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관하고 운전병이 타고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지금 시도했습니다. 좀 인터뷰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시도했더니 뭐라 그랬죠, 저기서? 부관이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적으로 수영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수영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수영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러 온 거를 은폐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은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영하러 온 건 아니시구나. 근데 분명히 수영장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좀 화면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이제 아니라고 수영하러 온 거 아닙니다라고. 물론 이제 저거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에 띄울 겁니다. 풀 영상을 다 띄울 건데 수영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영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바로 피해버리죠. 예, 바로. 그래서 우리가 도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주, 런어웨이라고 영어로는 런어웨이라고 합니다. 예, 도주했습니다. 도주. 예. 우리 저기 김 선생님께 또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저 지금 우리 부관하고 운정병이 저는 이제 도주라고 표현했는데 자리 피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갑자기 이렇게 누가 취재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 예, 당황스럽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이제 일단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생각에 사단장이 이제 부관이나 운전병을 왜 또 사적으로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냐 일과 외 시간에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보면 뭐 연락 수단을 항상 같이 하고 긴급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부관은 항상 같이 다니고 하거든요. 아, 근데 뭐 일과 외 시간이고 이런 데까지 부관을 데리고 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휘관들도 이렇게 보면 예. 본인 개인 사생활 이런 것도 그다음에 부관이나 운전병들 개인 사생활 보장 예. 뭐 또 본인의 또 사생활도 노출하는 걸 또 뭐 좀 제한하기 위해서도 예. 뭐 부관이라든지 운전병을 가급적 대동 안 하는 경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그렇죠. 규정상 안 해도 되고 예. 뭐 꼭 굳이 뭐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데도 데리고 안 가는 그런 지휘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적인 그렇죠. 일과 내 안에서 일과 내에서는 예. 그 부관과 운전병을 대동해야 되는 것이 또 규정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공적인 저희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신변 위험도 있고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빨리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과 내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예. 이게 좀 사적 영역이라고 그렇죠. 봐지는데 예, 아침에 수영하러 가고 뭐 운동하러 가는데 예. 굳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뭐 부관을 데리고 가고 운전병 데리고 가고 하는 경우는 그는 좀 조금 과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통상 뭐 자기 그냥 편하게 자기가 그냥 운전해서 운전해서 다녀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뭐 저거는 좀 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관용차를 예. 운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를 사용 안 하고 자기가 사적으로 운전을 해 갔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깨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용차이기 때문에 운전병이 나와야 되고 운전병이 또 혼자 운전해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혹시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면 왜 뭐 선탑자가 없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용차라는 것은 그 일과 내에 그 예, 활용하는 그렇죠. 것이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사단장이 뭐 급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개인차를 구입하지 못할 수는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네.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 사용차도 있죠. 예,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사단장이 아침에 자기가 개인차를 운전해서 거기 수영을 갔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같이 우리 제작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그 많은 제작진들이 고생해서 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일은 이거는 우리가 뭐 저 사단장을 박진희 56사단장을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거나 안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저기 그 김정은 그 북한 위원장이 그 대한민국을 이제 아예 다른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하고 남조선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하면서 다른 나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을 지금 거기 투입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북한군 1만 명이 전쟁 경험이 있는 1만 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이렇게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으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아, 이렇게 군이 해이해져서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물론 뭐 도발에 북한의 그 도발에 지금 노출돼 있는데 그것도 서울을 방어해야 될 56사단이라면 서울을 방어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바로 서울 그냥 붙어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서울을 방어해야 될 이런 그 부대 사단장이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져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네.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규정상 문제 없었다고. 예? 규정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지금 또 그리고 저 사단장을 태우고 말입니다. 저 골목길이지 않습니까? 저게 아주 좁은 골목길입니다. 저게 무슨 저 도로도 아닙니다. 저 골목길 잠깐 그 골목길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저 골목길을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골목길이 어떤 골목길이냐면 바로 그 옆에가 저 보시면 집들이 있습니다. 집 대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 대문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집 대문들이 있는데 저런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아침에 예. 누가 문을 열고 나오면 좀 사고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저건 진짜 명백한 예. 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한두 바퀴도 아니고 말입니다. 4바퀴를 뺑뺑뺑 돌았습니다. 우리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박진희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규정상. 규정상 국방부에 연락해라. 그리고 장군은 지휘관은 사적 공적 영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휘관은 사적 공적 영역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만큼 뭐 군은 지휘관은 이제 뭐 군사 대비 태세 차원에서 예.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예.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공사적 영역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그런 또 개인의 의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전 지금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의 지휘관이 사적 공적 영역이 없을 만큼 집에 퇴근하고 와서도 적의 도발이나 이런 거에 언제든지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있다. 이거 우리 박수 칩니다. 박수 쳐요. 그런데 수영하면서 사적인 시장 보면서 수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장 보면서 이건 공적 사적 영역이 없으니까 시장 볼 때도 나는 부관 데리고 운전병 데리고 나는 가겠다. 나 골프 칠 때도 가겠다.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휘관은 사적 공적 영역이 없습니다. 지휘관뿐만이 아니라 군인은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초급 장교들 그리고 부사관들 그리고 장병들 사적 공적 영역이 없습니다. 왜? 그 장병들도 만약에 위급한 국가가 위급한 일이 있으면 장병들 바로 입대해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바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건 지휘관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은 다 사적 공적 영역이 없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개인적일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규정입니다. 그건 수영장이 그 공적 영역이었나 보죠.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예, 우리 또 아침 우리 저기 여섯- 정국장께서 말씀하시긴 또 여섯 시. 이분이 아침 6시에 수영장에 공적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체력 단련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체력 단련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하는 건 당연히 뭐 군인으로서 체력 단련하는 건 맞고, 네. 근데 뭐 공사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거는 이제 의지에 한한 표현일 뿐이고 예, 사실 그걸 법률적으로 규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한다 그러면 예, 그건 뭐 구분이 안 될 수는 없죠. 예. 예. 그 지금 우리 이 박진희 56 사단장이 지금 주장했던 게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규정에 위반되는 게 없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체력 단련이다.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체력 단련이다. 두 번째는 급한 일이 있을 때 빨리 내가 복귀를 하거나 또는 부대와의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 운전병과 그다음에 부관을 대동했던 것이다. 세 번째는 지휘관은 사적 공적 영역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그 사단장 본인 박진희 사단장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체력 단련 당연히 군인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과 전시에 지휘관이 건강이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공적 시간에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줍니다. 이거 공적 시간에 줍니다. 사적 시간에는 사적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공적 시간에 대한민국에는 모든 군인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공적 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 틀린 얘기 하신 겁니다. 지금 박진희 장관 그거 틀린 얘기 하신 겁니다. 체력 단련 틀린 얘기 하신 겁니다. 공적 시간에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2등병부터 시작해서 대장까지 다 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예,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연락을 하기 위해서 급히 연락을 하기 위해서 운전병과 부관을 대동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적인 일에 내가 출근을 하는데 퇴근을 하는데 우리 집에 그렇다 그러면 관사에 운전병과 부관이 근처에 있습니다. 관사에. 그래서 지휘관은 관사를 두는 겁니다. 왜 관사를 주냐? 국가 돈으로 관사를 주는 겁니다. 왜?
지휘관이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고성에 있는 지휘관이 국방부에, 서울에 있는 국방부에 공적인 일을 볼 일이 생겨서 온다 그러면 그 부관과 운전병을 대동하고 와야 됩니다.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퇴근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공적인 일에 들어갑니다. 왜? 국방부에 오는 시간이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를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공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진희 사단장은 퇴근을 한 겁니다. 퇴근을 해서 공간에 있는 겁니다. 공간에서 혹시 퇴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지휘관이니까. 그런데 아침에 사적으로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항상 수영할 때도 휴대폰은 방수 처리해서 차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그거 안 하려고 군 인력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군 인력은 무슨 얘기냐? 국방력입니다. 군 인력은 국방력입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도 국방력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군인한테 음식을 잘못 줘가지고 식중독이 나면 그건 국력 손실인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걸 어기신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사적 공적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게 수용하는 게 공적 영역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고성에 있는 지휘관이 서울 국방부에 국방부 장관이 또는 뭐 누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와야 된 부대를 이동해야 됐을 때 그게 하루 걸리든 이틀 걸리든 그건 공적 영역입니다. 퇴근하지 못한 훈련 중입니다. 작전 중인 겁니다. 그거는. 이건 아닙니다. 사적 영역입니다. 세 가지를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지휘관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자기 입장으로. 대한민국 지휘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에 예. 그 시간에 그 부대가 그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56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예, 근처에 예. 부대가 예. 전방일지라도 부대장들이 이런 경우엔 아주 예외적입니다. 예외적. 예외. 예. 더군다나 저희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예. 이게 딱 해버렸어요. 오늘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론 약간의 이제 그 네. 아니 그리고 사적으로 있겠죠. 내가 저 하다 보니까 저기 했는데 했는데 이거는 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게 그랬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공보관이 공보장교죠. 도령이라고 내가 그때 그 이걸 확인해갖고 얼마나 이 사람이 웃기냐면 명함을 달라고 막 그 때를 씁니다. 그럼요. 그래서 내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국회 출입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신원이 됩니다. 저기 좀 보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저 좀 보시죠. 저 택시를 우리가 탔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차는 우리 그 취재차는 그 박진희 장군이 간 거를 그 차를 쫓아갔고 우리는 이제 다시 가려고 했더니 저 사람 저 택시문을 잡고 5분 이상을 실갱이를 했습니다. 취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죠. 예, 계속 취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명함을 달랍니다. 그래서 내가 명함이 내 저 그 가방을 내고 우리 취재차에 있어갖고 취재차에 가방이 있다. 그리고 그럼 당신이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그랬더니 공무원증을 보여준 소령이었습니다. 육군 소령. 그래서 저도 제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우리 서울일보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가 발행한 국회 출입기자로서 발행한 공적 신분증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신분증 확인하고 나서도 끝까지 명함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깐죽대고 가게 내려서도 이런 취재 깐죽대고. 방식은 처음 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왜 자기한테 연락하지 않았느냐. 아니 지금 이분이 공적으로 사용될 차량과 부관과 운전병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를 촬영하기 위한 거를 갖다가 공보 장교한테 연락하고 취재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저분이 공보 장교라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취재 방식은 처음 봤다. 어떤 취재 방식만 보셨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박진희 장군을 우리가 뭐 그거 한 겁니까? 칭찬하려고 간 겁니까? 칭찬하려고 했을 때는 공보장교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굉장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공보장교한테 취재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걸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저 부대의 지휘관의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력 단련이다. 사적으로 이 지휘관은 사적 공적 영역이 없다. 그리고 빨리 연락하기 위해서 이 부관과 운전병을 사용했다. 이런 아전인식극에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휘관이니까 저 지금 거기에 공보장교라고 하는 부하 직원 우리 장교도 저렇게 막무가내죠. 아니 어떻게 군인이 민간인의 그것도 공적 영역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방해합니까? 군인이 민간인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네네. 군인이 민간인의 하는 일을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물론 안 되죠. 물론 안 되고 제가 이게 화면을 보고 뭐 생각 드는 거는 지금 뭐 사단장도 뭐 갑자기 이제 당황스럽고 하니까 그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 규정에 좀 어긋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일부 있고 뭐 물론 뭐 의지와 관련되는 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기 뭐 이건 또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규정하고는 또 위배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저 공보장교도 아쉬운 게 많은 것이 공보장교도 무조건 저런 식으로 저 뭐 이렇게 뭐 방해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서 뭐 이제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언론 취재를 대응하는 그 자세나 그 기술이 굉장히 좀 미흡한 장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갈 때 그 빠져나갈 때 그 국방부에다 문의해라. 모른다는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장군이 저기 박진희 장군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상관이 국방부에 문의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문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차를 못 가게 막았는지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은요, 국민을 위해하거나 국민의 하는 일을 방해해선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군법에 회부해야 될 일입니다.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방해하거나 국민의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국민을 위해하거나 위협하면 군법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병이 민간인하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막 군인이 민간인하고 싸워서 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도 군인이 존중받는 겁니다. 군인은 오로지 자기를 희생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을 존경하고 군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공보장교 같은 저런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인이 안 됩니다. 그 택시입니다. 그때. 아니 그러니까
택시고 떠나서 우리는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알리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거기 위협한 겁니다. 문을 잡고 못 가게 하면서 위협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한 겁니다. 저희만 우리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사과 받아야 됩니다. 이 공보 장교 사과하셔야 되고 박진희 사단장 이 자기 사과해야 부하 됩니다. 직원 잘못 컨트롤한 한 잘못 다스린 그 저기 사과하셔야 됩니다. 국민을 위협한 겁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협합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할 대한민국 세금으로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저기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놓고 그리고 국민이 그걸 알 권리를 알리려고 하니까 그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지금 국민을 위협하면 됩니까? 군인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국민을 겁주거나 국민이 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존중받고 존경받는 겁니다. 자, 진짜 너무 많은 거를 화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위반했습니다. 본질적인 걸 위반했어요. 공적으로 이용해야 될 차량이나 구간이나 이런 걸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외에 지금 대처하는 것들이 도망 다니고 그 좁은 길을 막 자칫하면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은 그 문 열고 나오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를 그냥 막 달리는 그런 행위, 거기다가 공보장교라고 하는 저기가 민간인을 위협하는 행위, 거기다가 또 한번 보십시오. 거기다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놔두는 그런 행위, 거기다 아주 또 깜짝 놀라는 행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소. 이분이 유병소를 통과를 하는데 예. 정문을 통과를 하는데 그냥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 유병소 통과할 때 뭐 돈 주고 통과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통과하는?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유병소에서 사단장이라도 섰다가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사단장 물론 사단장 관용차니까 알겠죠. 예. 그러나 밖에 나가서 새벽 시간입니다. 혹시 군대 병장으로 제대하셨습니까? 저는 상병입니다. 상병 예. 제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높으신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상병은 안 됩니다. 상병이 이렇게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김 선생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급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또 김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이 계급도 계급이지만 하셨던 일이 군의 어떤 이렇게 규정이 위반된다든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했다든가 또는 군의 어떤 이런 저기들이 있었을 때 뭐 해이해지는 그런 저기가 있었을 때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를 주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그러면 유병소를 장군은 그냥 뭐 장군 차량이면 그냥 바로 통과가 됩니까? 규정상? 뭐 유병소 출입 규정은 딱 그렇게 검문 검색도 하고 다 이렇게 하도록 다 돼 있죠. 그렇습니까? 돼 있고 한데 뭐 그 사단장이나 또는 그 뭐 장교들이나 뭐 이런 또 고위직에 있던 이런 사람들은 예. 또 이제 바로 그런 거 없이 이제 통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예. 뭐 관행상 또 그렇게 해오고 그랬고요. 또 뭐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부관이 예. 부대에다가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장 들어가신다. 예. 뭐 이렇게 연락하고 하면 예. 거기서는 미리 이제 경애할 그만 딱 하고 부사 통과하고 예. 관행적으로 통상 다 그렇게 해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규정을 그건 관행과 규정은 어느 거를 우선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관행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예. 규정에 입각해서 규정대로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보면 좀 아쉬운 것은 예. 물론 이제 취재 차량이 있고 막 그러니까 예. 뭐 바로 이제
빠르게 들어갔을 수 있는데 예. 통상 지휘관들도 보면 이제 위병소에 있으면 물론 통과는 하지만 거기서 서행을 한다든지 예. 잠시 섰다가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가고 예. 근무 시간 전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시간이 예. 근무 시간 전이었고 수영장 갔다 오느라고 아침이었어. 아침.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근무 시간 전에 뭐 출근을 하는 시간이니까 뭐 그렇다고 그렇죠. 치고 예. 근무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관계없이, 그냥 위병소 예. 출입은 이게 왜냐하면 위병소를 출입할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기 정국장께서 여기 이번에 그 보도하셨듯이 만약에 차량이 탈취됐거나 그렇습니다. 적에게 차량이 탈취됐을 때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규정을 정한 겁니다. 복무 규정에 거기 그 위병소 규정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탈취됐거나 근문소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네. 다 서서 네. 다 확인을 하고 네. 사실은 트렁크도 다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뭘 폭파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전시가 아니고 전쟁이 끝난 지 우리가 휴전을 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규정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이제 그 통일이라는 이런 실익 없는 거에 매달리지 않겠다. 이게 적국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연일 지금 그 풍선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풍선이 날아오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폭약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 있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복무 규정도 어기고 이렇게 전부 다 어기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을 가중시킨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 지금 보십시오.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관도 무장하지 않았고 운전병도 무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단장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트레이닝 물론 뭐 가방 속에 권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레이닝 입고 수영하러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장한 사람 두 사람이 칼 두 자루만 있어도 탈취될 수 있습니다. 저 차량. 뭐 권총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건장한 저기 두 사람이 칼 두 자루만 있으면 탈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장이 전화해갖고 위병소 그냥 통과시켜라. 사단장이 통과해라. 그리고 전화하면 위병소는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 대한민국 56사단은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가 우리 이 취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단장을 박진희 사단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인을 믿었으면 좋겠다. 비강 문제입니다. 비강 문제 그렇게 북한이 좀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매일 도발하고 있습니다. 매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우리 국민의 바람입니다. 네. 이 바람도 못 지켜준다 그러면 그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공비 사건, 예, 김신조 공비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 근데 연세가 많으시네요. 아니 뭐 조금 위원님보다 조금 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이 56사단이 예, 위치가 예. 제가 그 방송에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붙어 있는 아니 그 근처에 있는 거기는 예. 다 서울 방어하는 적입니다. 예, 방어 방어 부대라는 겁니다. 후방 방어 부대입니다. 거기가 지금. 예. 예, 그래서 거기 그 서울을 지켜야 될 그런 방어 부대입니다. 거기 그럼요. 백마 부대도 있고 그 근처에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예. 근처에 고양시에. 그런데 예, 그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예, 이건 군 기강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군 기강도 기강이지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방송이
박진희 장관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시택증들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박진희 장관하고 개인적인 요만큼의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 요만큼의 저기도 없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까지 다셨으면 수십 년을 군 생활을 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자고 먹고 있을 때 야전에서 야전 침대 놓고 열심히 하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가장 계급이 높으신 우리 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지휘관의 개인 성향도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지휘관들 중에는 오히려 규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예. 또 저런 걸 더 이렇게 위병소에 만약 통과할 때도 사단장 차라고 그냥 보내지 마라. 항상 점검해라. 육안으로도 보고 통과시켜라.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뭐 성향의 또 지휘관들은 또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아쉬운 부분들도 뭐 저거는 이제 취재에 쫓기다 보니까 저럴 수 있고 들어갈 때 항상 지휘관들도 위병소 초병들이 육안으로 와도 사단장이지만 안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인사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대다수 부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치 모든 대한민국에 아마 사단이 한 20개 좀 넘을 겁니다. 25, 6개 정도 되죠? 한 30개 정도 되려나요? 예. 뭐 한 30개 내외 될 겁니다. 사단이. 요즘 하도 없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같은 뭐 20개에서 한 30개 사이에 아마 사단이 대한민국 사단이 있을 겁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사단에 그럼 다시 말해서 사단장이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단장께서 전부 이러지 않습니다. 참 군인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규정을 지키고 그 규정이 곧 안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김 선생님께서는 좀 우리 그 군에 오래 몸담으셨고 또 장교셨고 하시기 때문에 군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전 이해하지만 이렇습니다. 취재 차량이 쫓아간 게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사단장이 바깥 외부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는데 전시 상황에 사단장 차량이 탈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 위급한 상황이면 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당황했다고 하면 취재 차량이 당황됐다고 하면 위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당황됐다고 하면 이게 취재 차량이 당황돼갖고 당황돼서 쓰지 않고 통과했다고 할 정도로 당황됐다고 하면 위기 관리 능력을 체크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선 우리 김 선생님께 끝으로 군이 지금 어떻게 뭐 이제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군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또 군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좀 안 좋은 말만 했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이 뭐 과거에도 저런 관행이나 저런 뭐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 하지만 시기가 지금 또 많이 지났고 예. 또 이제 갈수록 어떤 또 뭐 북한 대북 이런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군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또 견제하고 하는 그런 또 매체들이 또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규정에 익숙하게 이렇게 하면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에 어떤 이런 그 56 사단장의 이런 그런 것도 물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잘못된 부분 규정에 위배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이런 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휘관들도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대처하고 또 언론을 대응하고 이제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뭐 이렇게 뭐 죄인 쫓기듯이 이렇게 항상 생각하지 말고 뭐 당당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또 스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정국장께서는 그 취재를 이제 현장에서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느낀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취재하면서 상당히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에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개인 택시를 문짝을 잡고 취재를 방해했다 이겁니다. 예. 민간인도 옆에 있었어요. 민간인이 봤단 말입니다. 우리도 민간인. 아니 글쎄요. 예. 근데 우린 지나가는 행인. 우린 취재진이고 예, 지나가는 행인. 지나가는 행인도 있었고 예, 예. 거기에 분명히 예. 운전하시는 우리 개인 택시 예. 기사분도 계셨고. 기사분도 계셨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박진희 56사단장이 실수라면 실수, 아니면 의뢰, 관행이라면 관행, 아니면 습관이라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이라 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이면 그 습관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20명에서 30명도 안 되는 사단장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보 장교라고 하는 분은 민간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우리 취재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간인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공보 장교시나 또는 사단장이시나 하는 그분들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취재 가운데 거짓말과 도피와 그 다음에 변명과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방해 위협과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많은 실망을 했던 그런 취재였습니다.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을 우습게 만들거나 대한민국 군인의 지휘관을 우습게 만들려고 이 취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또 그 군을 이끌어가는 지휘관부터 밑에 군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병까지 전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군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획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